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딸과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주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쁘지도 않은 얼굴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냐면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 방법이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노력도 별로 안 들고요. 너무 편하게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저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쯤에 첫째 아이가 아니구나. 둘째 아이를 낳을 때쯤에 불안장애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신과도 다니고 또 상담도 받아보면서 나름대로 잘 극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행복이 어떤 정신건강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애들은 다 학부모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공부 다 필요 없고 그냥 행복하게 키우는 게 제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도 자존감이 후두둑 떨어지고,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못하면서 행복하게 잘 학교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렇다면 공부는 시켜야 되는 게 맞구나.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근데 그렇다면 공부를 하되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접목한 그런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은 제가 이제 추후에 계속 유아기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걸 접하게 됐는지 그거는 추후에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원 같은 거는 이제 보내지 말자라는 주의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어떠한 학습지나 또는 어떤 공부에 대한 학원은 보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아이들은 매일 합기도를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부터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정말 효과를 본 학습 방법은 뭐냐면요. 한 과목 학습법입니다. 한 과목 학습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하루에 한 과목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과목을 엄마가 이렇게 딱 정해서 오늘은 뭐만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공부 양을 이제 정하죠. 국어도 정하고 수학도 정하고 영어도 정하고요. 물론 그 정하는 것도 이제 아이와 상의를 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 정하는 방법도 나중에 이제 추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애들은 하루에 그 4학년짜리 딸은 이제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4학년 딸이 하는 교재는 수학은 6학년 1학기 센 수학을 하고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6학년 1학기 센 수학. 자, 수학은 3바닥이요. 하루 분량이 수학은 3바닥. 그 다음에 영어는요. 영어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자, 요걸로 이제 독해를 하고 있는데요. 독해를
한 챕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두 바닥, 여기 두 바닥이네요. 이렇게 두 바닥, 한 챕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숙제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요. 국어는 어디 갔죠? 국어는 제가 안 가져왔나요? 자, 공부력이라는 완자 공부력. 요 교재는 좀 좋아요. 다른 교재는 뭐 딱히 그렇지만 요 교재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2B인데 저희 딸은 6A를 하고 있습니다. 독해 6A. 이렇게 이제 요거를 4바닥. 이거 6A가 지금 여기 앞에다 놨는데 없네요. 어쨌든 6A 4바닥을 이렇게 하루 분량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네가 오늘 국어가 좋다면 국어로 다 대체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가 원래 하루에 4바닥이잖아요. 저거는 이제 사실 금방 풀긴 하는데 4바닥이잖아요. 그러면 12바닥을 풀면 영어랑 수학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 한 과목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만약에 내가 수학을 하고 싶다면 수학이 3바닥이거든요, 하루에. 그럼 수학을 9바닥을 풀면 영어랑 국어를 면제해 주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우선 선택을 하잖아요. 자기가 오늘 이게 괜찮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엄마가 이제 하기 싫은 공부를 시켰는데도 시켜서 하는 거지만 내가 선택을 하니까 꼭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훨씬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라는 건 하다 보면 가속도 같은 게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게 한 과목 공부법은요. 이게 애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애는 국어를 좋아하고 어떤 애는 수학을. 그러면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한 과목만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한 3개월 정도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한 과목만 해도 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다른 과목들도 조금 많이 까먹기도 하고 약간 뒤처지기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살며시 3개월이나 했으니까 이제 다른 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아마 이런 염려를 할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나 뭐 그렇게 한 과목만 계속하게 되면 다른 과목은 다 까먹는 거 아니냐, 공부했던 게. 예, 3개월 정도 하면 물론 까먹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방법으로 공부를 시켰더니 실제로 3개월 가까이 한 과목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둘째만. 근데 그 외에는 사실 한 과목을 계속 하다 보면 단계가 막 올라가요. 되게 금방. 그러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나 이거 말고 다른 과목을 할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과목만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큰 베란다래, 그 거실에 큰 이렇게 테이블을 두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에 다른 교재도 다 두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걔가 이렇게 보다가 오늘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다른 과목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과목 공부하기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계속 한 과목을 하면 정말로 빨리 진도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다 조금 높은 단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한 과목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만 계속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학을 할 때쯤 되면 수학을 못할 것 같잖아요. 물론 좀 까먹어요. 까먹으면 그 부분만 사실 좀 설명을 해주면 또 금방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단계가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분수에 뭐도 있어요. 곱셈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눗셈도 들어가요. 왜냐면 약분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그죠? 통분 같은 거 하려면 곱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분수 그 윗단계를 하게 되면 아랫단계도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까먹었으면 그때 그 부분을 가르쳐주면 금방 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앞에 가서 다시 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과목을 하게 되면, 한 과목을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생각보다 다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분명히 국어만 했는데 수학을 할 때 훨씬 이해력이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학만 주구장창 했는데 또 국어를 딱 하니까 국어 이해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정말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더 하나 덧붙이면은요, 저는 한 과목 공부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게임 시간 획득이라는 걸까 또 있거든요. 게임 시간 획득이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이들은 국어만 하고 있거든요. 국어만 하고 있는데 국어를 네 바닥을 풀면 게임을 30분을 획득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게임을 그냥 죽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바닥을 풀면 게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주구장창 풀어요. 정말로 네 바닥 풀고 또 게임 30분 보고 또 네 바닥 풀고 게임 30분 보고, 이거 아주 무한 반복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게임 획득 시간을 획득할 때 조금 시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애들이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봐요. 봐서 한 10분 정도 시간으로 풀 수 있는 분량을 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30분을 획득을 하려면 한 10분 정도 노력을 해서 게임을 획득할 수 있어야지, 그것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힘들게 되면 그거 그냥 안 하고 만다, 나 그냥 게임 안 하고 공부 안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분 정도로 봤는데 네 바닥 푸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되게 빨리 풀게 돼요. 되게 빨리 풀어서 한 5분 만에 풀고 30분을 획득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얘 노력이니까 당연히 너 5분 만에 푸니까 좀 양을 늘려야겠어,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처음에 네 바닥으로 했으면 얘가 5분에 풀든 그걸 3분에 풀든 그냥 네 바닥을 고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네 바닥을 풀었을 때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제대로 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80점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문제를 봐서 80점 정도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수로 80점 정도가 안 되면 10분만 주는 거예요. 게임 시간을. 그리고 틀린 걸 다시 풀게 해요. 풀고 게임을 하게 하죠. 그럼 이거는 완전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되게 빨리 풀어요. 그런데 오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 게임 획득도 아주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애들이 지금 어떤 단계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게임 획득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을 하고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게임을 획득하려고. 그 다음에 그 공부 자체가 한 과목만 공부하고 자기가 그날 괜찮은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근데 지금 한 20일 넘게 한 과목 국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가 그렇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게임 획득하고 공부하고 게임 획득하고 이러니까 효율성도 되게 높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을 좀 잘하거든요. 저희 아들은 8살인데 지금 6학년 2학기 센 수학을 거의 끝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근데 어쨌든 센 수학을 거의 끝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초등 필수 영단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다섯 개, 그러니까 영어 공부로는 5개 외워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지금 뭘로요? 이제 국어로 대신을 해서 지금 현재는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는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수학에 또 빠졌어가지고 수학만 한 과목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만 한 2달 정도 수학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어를 처음으로, 사실은 국어는 처음 시작했어요. 수학은 계속 수학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피아노도 한 과목 공부하기에 피아노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만 또 주구장창 치다가, 피아노는 심플리 피아노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구장창 뭐 피아노를 친 적도 있고, 주구장창 한 과목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국어는 사실은 처음 시작해서 이 완자 이 B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1A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독해가 2권, 어휘가 2권. 그래서 1학년께 4권이 있고요. 지금 2학년께 4권 중에서 이제 마지막 4권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학년 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약간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한번 정말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다음번에는 게임 획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누가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